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9월 1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월 17일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3,635명이 증가한 23만 2,628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122명이 증가한 9,222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2,585명 증가한 16만 6,686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찌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840루피아, 팔 때 14,87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8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으며 닭고기, 소고기, 계란, 짜배, 설탕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황메라, 마늘, 식용유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교민 수백 명이 현지 국영보험사의 유동성 자금 문제로 가입한 보험상품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와스라야는 지난 2013년부터 하나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시중은행 9곳에서 저축성 보험인 JS 프로텍시 플랜을 판매해왔습니다. 경영이 안정적인 인리 국영보험사 상품인데다가 금리가 연 6에서 8% 수준으로 인기가 높아 1만 7천여 명의 고객이 보험에 가입, 계약금만 1,2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교민이 474명이 포함 총 455억 원의 보험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지와스라야는 820억 규모의 유동성 자금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만기도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교민들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들여 보험에 가입했지만 아직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민들은 인리금융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하나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나은행 상품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교민은 현지 하나은행 직원이 100%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방카슈랑스에 대한 고지 없이 하나은행 적금과 지아스라야 상품 두 가지를 소개하며 지아스라야 애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으며 직원의 말을 온전히 믿고 은행 상품인지를 알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리법만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은행을 믿고 자본을 맡긴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본인들 또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상품이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 형태지만 판매 주체가 아닌 경로만 제공하는 레터럴 방식의 상품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판매 채널만 제공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인리금융당국과 지와스라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상품 안내서에 애금이라고 명시된 것이 고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흐릴 투자조정청장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배터리 공급, 특히 자동차 분야 배터리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했고 주요 조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바흐릴 청장은 가상 토론회에서 전 세계 니켈 원강의 20%가 인도네시아에 묻혀 있다. 인도네시아는 교통수단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리튬 배터리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며 두 개국과 큰 회사들과 배터리 공장 투자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70조 루피아짜리 투자와 100조 루피아짜리 투자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바흐릴 청장은 업체명을 비공개에 붙였지만 루훗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LG화학과 CATL,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와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협약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급 인사에 잇따른 발언이 전해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LG화학과 현대차가 배터리 회사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중부 자바 바탕 산업용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협상이 재개됩니다.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재협상입니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KF-X 재협상 실무진이 이르면 23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방부 및 국영항공기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실무협상팀은 방위사업청 6명, 한국항공우주산업 3명에서 4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양국의 KF-X 실무협상은 2018년 말부터 4차례 진행됐으나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중단됐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공식적으로 KF-X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근 KF-X 시제기 생산 소식이 재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수비안토 장관은 군 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군에 태권도를 전파할 정도로 한국에 애정이 많은 친한파 인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15개 공항을 운영하는 앙카사 푸라원은 발리와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 등 주요 8개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 항체 검사 요금을 85,000 루피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7월 말부터 공항에서 시행되었으며 요금은 15만에서 20만 루피아였습니다. 한편 수라바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는 보건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검사 능력은 2,000에서 4,000건입니다. 검사 결과는 2일에서 3일 후에 나오게 됩니다. 트리 리스마하리 수라바야 시장은 개소식에서 시 내외를 매일 오가는 운전자와 비즈니스맨을 위해 향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9일 인도네시아 270개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1억 600여만 명이며 당초 9월 23일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가운데 이번 인도네시아의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맏아들 기브란과 사위 무함마드 보비입니다. 기브란은 7월 17일 집권당인 투쟁민주당의 중부 자바주 수라카르타 솔로 시장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입당 10개월 만에 15년간 당에서 경력을 쌓은 71세 경쟁자를 제쳤습니다. 솔로는 그의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자 2005년부터 내리 2번 시장이 당선돼 입지를 다진 조코이 가문의 텃밭입니다.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2010년부터 음식 및 IT 사업을 해온 기브라는 잠을 못 잘까봐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청년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투쟁민주당 등 5개 당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비는 8월 11일 투쟁민주당의 북부 수마트라주 메단 시장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올 3월 입당해 당선 확률이 높은 현지 시장을 밀어냈습니다. 메단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예전 무역의 중심지로 수마트라 섬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보고루 농과대를 나와 부동산과 식품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보비는 북부 수마트라 왕실 후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청년의 힘으로 무역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7개 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투쟁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해 정당의 핵심 기능인 미래를 짊어질 청년 인재의 공정한 선발로 국민 기대에 부응했다고 자축하며 최소 3년 이상 당적을 유지해야 지방선거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당규는 무시했습니다. 반발하는 당내 인사들은 제명되었습니다. 보비 지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합체를 꾸렸으나 투쟁민주당은 보비가 무난히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달라진 처신은 실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는 대선에 당선된 2014년부터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녀들의 정계 진출 및 정치 왕조 건립 가능성을 한사코 부인하다 2년 전부터 차츰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조코이 대통령은 기브란 지명 전 솔로시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 아들의 출마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가문이나 군인 출신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첫 서민 대통령으로 인기를 누린 그에게 자녀들이 잇따라 정치에 입문한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길을 간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카시.